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안전운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게 교통사고 3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요인인, 자,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적 요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운전자의 신체적 요건에 따르게 되고요. 컨디션이나 심리, 습관, 운전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운전 태도, 성격, 생리적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요인은 차량의 장치나 적재물, 이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사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자, 도로 요인은 도로의 구조가 울퉁불퉁하다던가 노면이 거칠다던가 도로폭이 좁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리고 차선 수나 안전 요인에 해당하고요. 자, 환경 요인은 자연 환경이나 교통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 구조 환경 이렇게 네 가지가 시험에 등장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교통사고 3대 요인 중에 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이제 자연환경, 교통환경, 사회환경, 구조환경 요 네 가지가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좀 보겠습니다. 자, 인지적 요건이죠. 신체, 생리적 요인입니다. 내가 피로하거나 피곤하거나 약물, 수면제가 들어있는 수면제 성분이 있는 약을 먹어서 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질병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심리적 요인은 흥미, 욕구, 정서, 성격 등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전 면허에 영향을 주는 시각 특성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시력 특성이죠. 자, 제1종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시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두 눈을 동시에 뜬 평균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은 적어도 일단 0.5는 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한쪽 눈은 0.8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평 시각은 120도, 수직 시각은 20도 이상, 그리고 중심 시야의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명이 없어야 한다는 특징 가지고 있다는 거, 요 숫자들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2종 운전면허 같은 경우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 0.5 이상이며 한쪽 눈을 못 보시는 경우에는 0.6 이상이면 된다. 자, 그리고 1종, 2종 모두 붉은색, 녹색, 노란색 이 신호등의 색깔을 구분할 줄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각 특성 기준이 시험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추가로 알아둘 게 속도와 시야는 반비례합니다. 자, 우리 무슨 뜻이냐?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 자동차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흐려진다는 거죠. 자, 요 내용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교통사고의 원인과 요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접적 요인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죠. 자, 차량 운전 전에 점검 습관이 없거나 무리한 운행 시간을 계획한 거나 이제 안전지식, 사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간접적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 중간적 요인은 운전자의 지능, 성격, 심리, 불량한 운전태도, 습관, 운주, 과로, 핸드폰 등 사용을 하다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직접적 요인은 결론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게 된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호나 과속을 해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 조작을 미흡하거나 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 바로 직접적인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뉘앙스들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시험 문제가 보통 두 가지로 출제됩니다. 고령 운전자와 어린이 운전자가 아니죠. 어린이 친구들에 대한 사고인데요. 먼저 고령 운전자 보겠습니다. 자, 좁은 길에서 대형차를 만날 경우 불안감이 상승하시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시각 능력이나 청각, 사고 신경 능력이 조금 저하될 수 있고요. 자, 보행하시는 경우에는 이 행동, 궤적, 이 직선으로 걸으시는 게 아니라 조금 사선으로 흔들흔들 하면서 걸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중앙부로 걷거나 하는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의 포스터나 간판들을 보면서 걷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 나는 곳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되냐면 신체적 기능 저하나 인지력, 반응 저하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고령 운전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린이 교통사고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고령자분들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고령자분들에 비해 지혜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부주의, 주의력 부족, 판단력 부족, 단순한 사고방식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도로는 위험하니까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린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시킨다는 거죠.
도로가 왜 위험하지? 한번 가봐야겠다. 왜 위험하다는 거지? 차가 왜 위험한 거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사고를 유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도로는 위험하단다. 왜? 자동차가 빨리 달려서 부딪히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 자동차가 너보다 빨라. 뭐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횡단 중에 부주의, 자전거, 그리고 차 내 안전벨트 미흡,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자주 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재미없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인데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을 분석을 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해서 교통사고 예방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저장을 하냐? 자동차의 순간 속도, RPM, 브레이크 신호, GPS, 방위각, 가속도, 그리고 차선을 얼마나 바꿨는지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겠죠.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은 어땠는지, 운전자별, 시간대별, 주행 거리는 얼마나 했는지, 진로 변경은 얼마나 했는지, 과속, 급출발하진 않았는지, 급과속, 사고 발생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자, 자동차 운행 관리, 그리고 사고 예방, 운전자 교육, 운전자 습관 교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교통 행정기관의 운행 경로나 개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라는 요 전반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 문제는 정말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만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자동차의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게 제동 장치인데, 뭐,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풋브레이크는 우리가 말 그대로 발로 밟는 거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는 우리 뒷바퀴 좌우가 고정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는 우리가 기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가 3단으로 달리고 있다가 1단으로 줄여버리면 속도가 줄죠. 그런 경우를 활용하는 엔진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S, 자, 우리 ABS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조향 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빙판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곳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와중에도 핸들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즉 ABS가 일단 첫 번째 제동 장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핸들 조향 장치가 작동될 수 있게끔 해주는 친구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향장치 볼게요. 자, 보통 핸들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의 방향, 주행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서 조향장치에서 나오는 시험 내용들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앞바퀴 정렬입니다. 앞바퀴가 장 정렬되어 있으면 주행 중 핸들 조작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인이라는 건 뭐냐. 자, 앞바퀴를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은 앞부분 A, 그리고 B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앞바퀴의 앞쪽이 A 부분이죠. 뒤쪽보다 좁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로 함으로써 이 토인이 잘 되어 있음으로써 앞바퀴 정렬이 가능해지는 거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인이 잘 되어 있으면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거나 핸들 조작을 마찬가지로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주행 중 타이어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자, 캠버에 의해 토 아웃 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토 아웃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토인의 반대겠죠. 이 타이어 앞바퀴의 뒤쪽이 앞쪽보다 더 좁은 겁니다. 그러면은 타이어가 쉽게 마모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로 캠버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자동차를 앞에서 보면 위쪽이 아랫보다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자, 요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거 뭐냐?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토아웃 방지하고 앞차 쭉 휘는 것을 방지해준다. 자, 외워야 될 것은 요겁니다. 캠버의 역할을 고르시오 했을 때 요 네모친 내용은 꼭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향장치에 캐스터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 자, 캐스터의 역할은 뭐냐?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해준다. 차의 롤링을 방지한다. 요 두 가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 말 즉슨 핸들의 보건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핸들의 보건성을 돕는다. 핸들의 직진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코너를 돌고 핸들 놓으면 다시 풀리는 현상이 캐스터가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고 노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이죠. 흔히 전문용어로 쇼바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 현가장치, 쇼바에는 어떤 스프링들이 있냐 보겠습니다. 먼저 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주로 화물 자동차에 사용되어 무거운 걸 잘 버텨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는 간단한데 승차감이 나빠요. 그 작은 진동을 흡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나쁜 거겠죠. 자, 그리고 내구성이 대신 커요.
그리고 너무 부드러운 판 스프링은 차체를 불안하게 한다, 오히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승차감이 나쁜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일 스프링은 주로 승용차에 부착됩니다. 코일의 상단은 차체에 부착, 하단은 차륜에 간접 연결된다.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자, 비틀림 막대 스프링, 뒤틀림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 금속, 공기 스프링, 대형 차량, 버스에 사용되고 있고요. 충격 흡수 장치, 작동률을 채운 실린더가 스프링 동작에 반응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가 장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현가 장치에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비틀림, 막대 스프링, 공기 스프링, 스프링은 4개 정도 시험에 나오고 있다. 자, 다른 스프링이 나오면은 스프링이라고 해서 다 현가 장치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종 이제 물리적인 현상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퍼록 현상인데요. 자, 브레이크 액이 기화해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힙니다. 왜? 우리 풋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이 브레이크가 뜨거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액이 기화를 해버리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히게 되는 게 베이퍼록이고요. 자, 모닝록. 자, 이거 우리 아침이죠? 아침은 굉장히 습해요. 습하다 보니까 브레이크에 녹이 생겼어요. 록이 생겼어요. 그래서 습도나 오랜 방치로 인해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듭니다. 브레이크 마찰력이 높아져 지나치게 브레이크가 잘 들죠. 자,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천천히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녹이 지워진다. 아주 간단하죠? 자, 수막 현상 너무 잘 아시죠? 자, 빗길과 타이어가 분리되는 현상이다. 타이어 홈에서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미끄러짐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 주행 금지와 마모된 타이어 교체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페이드 현상인데요. 페이드 현상은 베이퍼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급경사를 내려갈 때 풋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열을 받는 거죠. 자, 단 여기서 페이드 현상은 라이닝이 가열되어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진다. 이 라이닝 페이드 현상,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주시면은 시험 문제 물리적 현상 나왔네. 라이닝, 풋브레이크 밟아서 뜨거워, 제동력이 떨어져, 페이드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정지거리, 정지시간 한번 개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주, 제동, 정지거리 이렇게 있는데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고 뼈뼈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네요. 자, 자동차는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 내가 인식했어요. 인식했어요. 브레이크 밟아야겠죠? 브레이크 작동. 자, 그리고 정지. 요 순간을 나눠 보는 겁니다. 자, 내가 브레이크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옮겨서 밟는 순간까지를 우리는 공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멈추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장애물 앞에서 자동차가 완전 정지한 경우를 이제 우린 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식한 경우부터 작동되기까지의 걸린 시간은 공주 시간, 그동안 자동차가 진행한 시간은 공주 거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작동한 순간부터 완전 정지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제동 시간, 그동안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는 제동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주 플러스 제동을 해주시면은 정지가 된다. 정지 거리 혹은 정지 시간이 된다. 요 뉘앙스만 잘 잡아두시면은 요 문제는 100%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리대 종류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류로는 뭐 방우 울타리형 중앙분리대 있고요. 연석형 중앙분리대, 광폭 중앙분리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연석형 중앙분리대 특징 한번 볼까요? 자, 연석의 중간에 잔디나 나무를 심어 녹지를 제공하는 것. 아, 이게 연석형 중앙분리대구나. 바로 상상되시죠? 그래서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하지만 기능은 생각보다 미약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광폭 중앙분리대는 차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분리시킨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차로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막 가 있는 부분 있죠. 자, 요걸 우리 광폭 분리대라고 합니다. 그럼 요 안에서 우리 차량이 잠시 정지를 해 있거나 도로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해두고 정차를 해두고 운동을 하거나, 운동이 아니죠,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광폭 중앙 분리대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적고 전체 사고에 대한 비율도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방호 울타리형 분리대는 사고를 안 일으켜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고 방지 목적보다는 사고의 형태를 바꿔주는 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차량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가 이렇게 가다가 하면서 원래 같았으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대형차가 부딪혀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을 뻔한 게, 가운데에 방호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방호 울타리 툭 부딪히고 그냥 이렇게 쭉 가서
자, 접촉사고로 이뤄지거나 추돌사고로, 그래도 조금 더 정도가 낮은 사고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즉, 사고는 일어날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은, 위험도가 낮은 사고로 바꿔주는 것이, 이 방호 울타리의 역할이구나. 그게 핵심이구나. 요것도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중앙 분리대에는 조금 더 볼까요? 자, 중앙 분리대는 상하 차도 교통 분리를 하고요. 광폭 분리대 말씀드렸죠. 사고 및 고장 차량에 정지할 공간을 제공하고요. 보행자의 안전이 제공되고 불법 유턴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대형차의 현광 방지. 자, 반대편 차량의 눈뽕이죠. 상향등을 방지해 주는 거죠. 자, 방호 울타리 횡단을 방지해야 되고요.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어야 된다. 왜? 사고 형태를 바꿔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량이 대형 차로로 튀어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차량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즉, 방호 울타리의 핵심은 뭐다?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형태를 바꿔주는 것이 방호 울타리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지르기 볼까요? 우리 앞지르기 다들 잘 아시죠? 자, 근데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할 때는 대형차를 확인한다. 자, 중앙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앞지르기 가능하죠? 그리고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의 어디 좌측으로 하죠. 그리고 앞차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중앙선이 실선인 경우에는 앞지르기 안 되죠. 점선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대신 대향차를 확인해야겠죠. 앞지르기에 필요한 거리와 시야가 확보된 경우 앞지르기를 한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다. 그럼 나도 한다? 안 되죠. 이 앞차가 앞지르기 하고 나서 해야겠죠. 자, 그리고 계절별 운전 특징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문제가 다 나와요. 자, 우리 봄 특성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봄 되면은 나른하죠. 춘공증 때문에 졸음 운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변하는 기후 조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겨울 다음에 봄이죠. 그러면 얼어있던 땅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근데 봄에 꽃샘 추위가 오게 되면은 그 녹았던 게 얼어요, 새벽에. 그럼 또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집안이 또 약해질 수 있다. 이런 특징들, 이런 집안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개학 시즌이죠? 어린이 사고가 증가할 수 있겠구나. 라고 또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입니다.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와요. 자, 냉각수 보충 잘 해줘야겠죠? 내가 기분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적이 증가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시야가 낮아지죠? 거기다 추가로 우리 보행자분들이 우산을 써요. 자, 우산을 쓰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가을에는 우리 단풍놀이 갑니다. 단풍아 경치가 너무 이뻐요 하다가 사고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농번기죠. 그래서 국도 주변에 트랙터, 경운기통이 많아져요. 그리고 일교차 크고 안개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겨울철은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빙판길 사고,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자동차 충돌, 추돌, 이탈,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겨울은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4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